비용이 얼마나 들지? 다행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강현진.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하시는 백반증, 그 중에서도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도 많은 백반증 환자분들께서 수술적 치료를 받고 계세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이 치료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 계세요. 수술은 보통 백반증이 멈춰 있는 분들한테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메타 분석에 따르면 부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효과가 좀 좋지 않은 부위는 한 20, 30% 정도지만 효과가 좋은 부위는 80%, 90% 정도까지 생착률이 나올 정도로 되게 효과가 좋은 시술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적응증만 된다면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 백반증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늘 컨텐츠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백반증 수술이라는 거는 제일 유명한 게 모발 이식이잖아요. 모발이 안 나는 부위 같은 경우에 많이 나는 부위에 있는 모발을 이렇게 이식해서 심어주는 건데요. 백반증에 사용하는 표피 이식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피부의 제일 바깥층에 멜라닌 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백반증이기 때문에 멜라닌 세포가 살아있는 위치에 있는 피부를 이제 멜라닌 세포가 죽어있는 위치에 이제 옮겨 심어준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편한 거죠. 옮기는 방식이야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미세 펀치 이식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말 그대로 펀치 기구를 사용해서 정상 피부를 백반증으로 이제 이식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종이 뚫는 홀 펀처와 마찬가지로 직경이 약 0.5에서 0.8mm 정도 되는 펀치 기구를 사용해서 건강한 피부를 채취해서 모내기 하듯이 환부에 심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식된 멜라닌 세포가 주변 피부로 점점 퍼져나가서 백반증 부위가 정상 피부로 점차 회복이 되는 거죠. 기존의 1에서 2mm의 펀치 이식술에 비해서 흉터 발생도 현저히 줄었고 또 전용 전동 펀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크게 줄었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그 외에도 흡입 물질 이식이나 세포 이식처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펀치 이식의 장점은 아무래도 수술이 좀 간단하고 간편하다는 점이 있겠고 다른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라닌 세포를 좀 더 많이 한꺼번에 많이 이식해야 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좀 그런 단점들이 있죠. 수술하면 재발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반증 수술이라는 게 결국 이제 멜라닌 세포가 없는 부위에 멜라닌 세포를 이식해서 심어주는 건데요. 우리가 백반증을 일으키는 면역 반응을 없애주는 그런 시술은 아닌 거죠. 그래서 백반증이라는 병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재발률이 있는데 이제 그 재발률만큼의 재발률은 있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재발하거나 또는 더 덜 재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걱정되는 건 아픈지, 마취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수술을 할 때 수면 마취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데 해당 수술하는 부위를 주사로 해서 마취를 진행하거든요. 주사 마취를 할 때가 좀 통증이 있죠. 하지만 저희가 좀 이런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취 연고를 바른다든지 아니면 좀 최대한 천천히 마취액을 주입해서 통증을 좀 줄여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부위 마취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관리나 소독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백반증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여부와 수여부가 필요한데요. 결국 이제 떼어내는 자리 그리고 떼어내서 가서 이식하는 자리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원래 백반증이 있던 자리는 이제 새로운 세포를 갖다가 심어주는 부위,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밀폐 드레싱이라고 해서 물이 안 닿게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생착을 잘 해야 되니까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물도 닿지 않게 하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드레싱 방법을 사용하고요. 공여부 피부를 떼어낸 원래 정상이었던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수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방수 테이프를 붙인 채로 그냥 생활하시도록 하고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방수 테이프를 유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흉터 예방 연고 같은 걸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또 다른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지 뭐 이런 것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강 원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사실 수술이라는 행위 자체가 몸에 어느 정도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 후에 흉터 발생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수술이 잘 되고 나서도 남아있는 흉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거든요. 흉터가 잘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생착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흉터 발생을 좀 최대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후 한 일주 정도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흉터 발생을 좀 억제해주는 연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발라주시면 흉터 발생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일단 노출 부위에 수술을 할 경우에는 다행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노출 부위라고 하면 얼굴과 목, 팔 끝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그리고 다리 끝에서 무릎까지에 해당이 돼요. 이런 부위에 수술을 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수술 후 생착률은 어느 정도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이식한 피부가 그 백반증 부위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살아남는 거를 생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굴이나 목 같은 부위는 한 80에서 90%까지도 생착률이 나오는 편이에요.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손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착률이 떨어져서 한 20, 30% 정도로 저희가 보통 설명을 드려요. 잘 안 붙으면 괜히 수술은 했는데 얼룩덜룩해지는 건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100개를 심었는데 그 중에 한 95개 정도가 생착에 성공했다고 친다면 5개 정도 실패한 부위는 조금 멜라닌이 좀 덜 찰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치료 방법으로 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다른 부분들이 잘 생착이 된 거를 확인하고 나면 그 남은 부위를 한 번 더 수술해 주기도 합니다. 계절을 타기도 하나요? 여름에는 못하는 수술인가요? 보통 수술을 하면 왠지 여름엔 더워서 수술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실제로는 그냥 사계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술한 부위를 한 일주일 정도는 뭐 이렇게 물도 안 닿게 조심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뭐 계절을 다른 계절에 하시는 것도 좋고요. 내 스케줄에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면 얼굴에 이 부위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고 있어야 된다면 일상생활 하시는데 좀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반증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오늘 컨텐츠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백반증 뭐 수술은 그래서 수술을 하면 뭐 다 성공한다, 백반증이 다 좋아진다 이런 것보다는 수술 시기도 잘 선택해야 되고 또 수술 부위도 중요하고 뭐 언제 수술하는지 어떻게 수술하는지 다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말로 나한테 백반증 수술이 도움이 된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꼭 진료실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